어젯밤 11시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서 28살 직장인이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6017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6000.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그의 계좌 수익률은 플러스 340%. 1년 전 넣은 500만 원이 22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코스피 6000.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축제일까요? 경고일까요? 지금 모든 뉴스에서 개미들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10조 원을 팔아치울 때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다면서요. ETF 투자로 똑똑해진 개미들이 선진국형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숫자부터 봅시다. 작년 이맘때 코스피는 2800선이었어요. 1년 만에 114%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원대에서 12만 원을 넘었고요. SK하이닉스는 8만 원에서 25만 원을 찍었어요. 반도체 주식 하나만 사도 3배가 된 거죠. 문제는 이 상승이 너무 완벽하다는 겁니다. 마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상승 곡선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완벽한 상승은 보통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진짜 혁신이거나 거품이거나. 김 대리를 생각해 봅시다. 32살 회사원, 월급 350만 원. 작년 2월에 삼성전자를 5만 원에 1천주 샀어요. 5천만 원짜리 투자였죠. 지금 그 주식은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김 대리는 7천만 원을 벌었어요. 20년치 연봉을 1년 만에 번 거죠. 김 대리가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공부했거든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이론을 알고 있었고 AI 혁명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폭증시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맞았습니다. 완벽하게요. 이런 성공 스토리가 지금 한국 전체를 휩쓸고 있어요.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회사 복도에서 주식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모두가 전문가가 됐어요. 페이 비율도, PEG 비율도, 로이 같은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개미들의 투자 방식을 자세히 뜯어봅시다. 언론에서는 ETF 투자가 늘었다고 하죠. 선진국형 포트폴리오 투자라면서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요? 코스피 200 ETF 거래량이 작년 대비 300% 늘었어요. 겉으로는 분산 투자 같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이 ETF의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70%를 넘어요. 삼성전자가 25%, SK하이닉스가 15%입니다. 결국 반도체 베팅이에요. ETF라는 포장지만 다를 뿐이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신용거래 잔고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잔고가 25조 원을 넘었어요. 작년 이맘때 12조 원이었거든요.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1억짜리 주식을 사려면 보통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빌려주거든요. 주식이 오르면 수익은 2배가 됩니다. 5천만 원으로 1억짜리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마법 같죠? 하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억짜리 주식이 8천만 원이 되면 내 돈 5천만 원은 3천만 원이 됩니다. 40% 손실이에요. 주식은 20%만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걱정이 필요 없었어요. 계속 올랐으니까요. 문제는 이 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베팅하면 그 방향은 틀렸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택시 기사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반도체 전문가가 됐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론을 다시 봅시다. AI 혁명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폭증시킬 거라는 논리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메모리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왜 외국인들은 반도체 주식을 팔고 있을까요? 바보라서 팔고 있는 걸까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팔아낸 국내 반도체 주식 규모가 10조 원이 넘어요. 이들이 정말 멍청해서 팔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 매도의 진짜 이유를 알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봐야 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닙니다. 공급 과잉의 전조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미친 듯이 늘리고 있어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의 올해 생산 목표가 작년의 3배입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도 2배로 늘렸고요. 중국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만의 낸드 플래시 업체들도 증산에 나섰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고요. 전 세계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실제로 DDR4 메모리의 현물 가격이 작년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방향이 바뀐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이 신호를 포착했어요. 그래서 팔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개미들은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받아내면서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00년의 닷컴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모든 사람이 인터넷 혁명을 믿었어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했죠.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회사가 망했고 투자자들은 90%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혁명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AI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혁명의 수혜를 누가 가져갈지는 별개의 문제죠. 지금 주가에 반영된 기대가 현실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이 800조 원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GDP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회사가 나라 경제의 40%만큼 가치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거죠. 이게 합리적일까요? 비교해 봅시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미국 GDP의 15% 수준이에요. 구글이 8%, 마이크로소프트가 12%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드러납니다. 개미들은 절대적인 주가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12만 원, SK하이닉스 25만 원. 이 숫자들이 비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 기업의 진짜 가치를 보려면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해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과거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봐야 하거든요. 삼성전자의 현재 페이 비율이 25배예요. 과거 10년 평균이 12배였거든요. 2배 이상 비싸진 거죠. SK하이닉스는 더 심해요. 페이 비율 40배, 과거 평균 15배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개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왜일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서 보는 거죠. AI 혁명 소식, 반도체 수요 증가 뉴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이런 긍정적인 정보만 눈에 들어와요. 반면 부정적인 신호들은 무시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증산 계획, 메모리 가격 하락 조짐, 높아진 밸류에이션, 이런 건 보지 않으려고 해요. 더 위험한 건 군중 심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안 하면 바보가 된 기분이 들어요. 포모라고 하죠. 놓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회사 동료가 주식으로 번 돈 자랑을 할 때마다 조바심이 납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신용을 써서라도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버블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뛰어들 때 그 끝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터질까요? 역사를 보면 버블이 터지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몇 가지 신호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변화예요.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으로 몰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실적 발표예요. 1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주가에는 너무 높은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우면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중국 변수입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덤핑이 본격화되는 순간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타격받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예요. 지금 개미들의 투자 구조를 다시 봅시다. 25조 원의 신용 잔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강제로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용거래에는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140%예요. 1억 원치 주식을 신용으로 샀는데 8,5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증거금을 넣거나 주식을 팔아야 해요. 안 그러면은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가가 15%만 떨어져도 마진콜이 쏟아져요. 그러면 개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그럼 주가가 더 떨어지죠. 그러면 또 마진콜이 나오고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랐지만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 15조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빌린 돈의 총액이에요. 이 돈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6천에서 4천, 아니 3천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코스피가 2천에서 800까지 떨어졌어요. 60% 하락이었죠.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개미들의 레버리지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지금 증시 호황을 경제 성과로 포장하고 있어요. 코스피 6천을 국격 상승의 증거라고 선전하고 있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증권사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지금 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예요. 거래량이 폭증했고 신용거래 수수료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버블 경고 따위는 할 리가 없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들의 성공 스토리가 클릭을 부르고 있어요. 위험 경고보다는 성공담이 더 인기가 있거든요. 결국 개미들은 홀로 남겨진 셈이에요. 모든 사람이 축제라고 말하는데 정작 위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버블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판단력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죠.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신경제 이론을 믿었고 인터넷 혁명을 확신했죠. 그리고 90% 넘게 떨어졌을 때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1989년 일본 부동산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첫째, 신용거래부터 정리하세요.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하는 건 도박이에요. 이길 때는 짜릿하지만 질 때는 인생이 망가집니다. 둘째, 수익 일부를 현금화하세요. 지금까지 번 돈 중 절반 정도는 빼내는 게 좋아요. 욕심을 내려놓기 어렵겠지만 생존이 우선입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진짜로 하세요. 반도체 집중 투자에서 벗어나야 해요. 다른 섹터, 다른 국가, 다른 자산으로 리스크를 나누세요. 하지만 이 조언을 따를 개미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싶어 해요. 특히 돈을 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코스피 6000. 이 숫자가 새로운 시작인지 끝의 시작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버블은 터지고 나서야 버블이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손실은 이미 난 후니까요. 어젯밤 스마트폰을 바라보던 28살 직장인의 표정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340% 수익을 올리고도 불안해하던 그 표정 말이에요. 그의 직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 개미들이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더 큰 수익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일지도 모르거든요.